설명 좀 더 드리고 교재 짓고 마칩시다. 5월달에는 제가 수업할 주가 너무 많아요. 공법선생님 하루 쉬시고 그때는 시간표가 다음 주 시간 월요일달 시간표 나올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아. 제가 할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좀 짧게 1시 55분. 아니 30분 짧게 해가지고 뭐 할 거요? 밥을. 어제 아침 먹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준비됐어요? 시군구청장이 신고를 받았죠? 보충 규정이에요. 신고 받으면 신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 당사자 누구인지, 어디 있는 물건인지, 더 중요한데 가격이 중요하겠죠. 신고 가격. 신고 가격을 신고서를 보니까 신고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적정한지를 알아봐야 되겠네.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누가? 당연히 신고받은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고. 근데 검증하려고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다 신고관청 아니야? 신고받고 법적으로 신고사항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 검증하려면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검증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신고받은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산망 이름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는 시군구 규모입니까? 전국 규모요. 전국 규모니까 누가? 국장이 구축 운영해야 한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사람은 누구? 국장이. 검증은 누가 하고? 구분하셔야 돼.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 검증해야 할 사람은 시군구청장. 그러면 검증했죠? 검증한 결과는 세무관세의장에게 통보해야 돼. 세금 매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통보받은 세무관세의장은 국세, 지방세 부과할 때 과세 자료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충 규정이 구축 운영을 국장이 해야 하는데 국장이 전국 규모의 망을 구축 운영하려면 지역별 시군구별 자료가 계속 보완돼야 되겠네. 그럼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장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자료 제출.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장. 구축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도 국장이 시군구청. 검증해야 한다. 누가? 시군구청장. 그러면 신고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신고 내용을 누가 확인했어요? 시군구청에 누구한테 보고하고? 그럼 세무서하고 지금 맞다고 지금 분위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세무서는 통보 다 했어 지금.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보고해요? 맞아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장한테 지금. 시도의사한테 보고하면 시도의사는 취합해서 국장에게 올립니다.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국장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요거만 알고 있어도 맞춘다 이건. 여기 신고제도요.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올해 시험 꼭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신고했는데 다운 계약서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업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신고를 개공이 만약에 했다.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다운 계약을 하면 누구는 좋아요? 양도세는 안 내니까. 매수인은 나중에 부담이야. 팔 때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양도 차이가 아니야. 매수인이 보통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 걸려.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제재가 과태료밖에 없어요. 500만 원, 3천만 원 취득가액 100분의 5밖에 없어. 과태료 아예 감면 면제시켜주는 게 있다고. 아예 하나도 없이 50% 감경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이 기준은 시군구청장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몰라. 실제로 4개 계약했는데 사무에 들어온지 모른다고 지금. 그럼 매수인이 만약에 자진신고했다고 착수하기 착수인이죠. 전에 성실하게 협조도 한다고 조사에. 그러면 자진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없어.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 매매 계약하고 다운 계약서 신고하고 자진신고하고 또 감면받고 또 매매 계약 다운하고 또 자진신고 또 이럴 수 있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면제 혜택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1년 이내에 3번 이상 감면받으면. 상습범 아니요? 안 시켜줘. 좀 이따 나와요. 조사가 시작된 후입니다. 후이면 100% 면제는 아니에요. 성실하게 협조했어. 그런데 지금 다운 계약서 들어온 자료가 없어. 시군구청장에서. 자료가 없어.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군구청장이. 그런데 자진신고한 사람이 자료도 제출해줘. 후 50%, 전 면제. 아시겠죠? 부동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로. 내가 아무리 부동산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둘이 합의해가지고 다운계약 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해버리면 계약서에 안 써요. 둘이 합의 들어오면 그렇게 4억인데 3억에서 신고 들어갈 거 아니야. 한 다음에 나중에 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진신고 한다고 나도 걸린다고. 그러면 거짓신고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취득가액이 100분의 5요. 4억짜리다. 100분의 5 얼마요? 2천만 정도 되겠네. 훅 간다 한 방에. 요건 꼭 정리를 하셔야 돼. 자진신고는. 네? 일단 면제 50%인데 면제 사유인 시작 전이어도 횟수가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이면 면제 없어요. 요거 이제 한 파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끝난 거예요. 두 번째 파트가 외국인 등 하면 누구요? 외국인, 개인, 법인,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싹 다가 대한민국 내 부동산 하면 뭐? 토지, 건물 취득할 수 있다. 취득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다고. 이게 작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다고. 일단은 외국인 등이어도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에? 최초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한다.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에? 그럼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할 때는 이미 어떤 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대로 해서 신고 다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 건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사후에 신고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 절차가 규제가 더 강하네. 사후 신고보다는 규제가 더 강한 거 아니야? 그럼 전 국토를 따져봤을 때 사전 허가 대상인 것은 딱 4개예요.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국방 목적상 중요 목적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은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고 사전에 허가 받은 다음에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은 보존재산이죠. 막 가져가면 안 되고. 생태 경관 보존지역 있죠.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요 4개 구역 지역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요것만 허가 대상이에요. 군사문화는 생물 생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러면 군사문화는 생물 생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래서 최근 시험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규정상 허가 대상 구역적이 아닌 것, 허가 대상 구역적이 이것밖에 없어.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빼고는 다 뭐 한다고? 사후에 신고한다고. 사후 신고해서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 외인 상속이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계약 외 원인. 계속 보유 방법이 있어요.
요건 사후에 신고만 하면 취득해요. 근데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에 있는 것도 방법은 계약에 의한 방법인 것은 똑같은데 이건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부터 받고 계약하라 그 말이고 여기 사후는 계약한 다음에 신고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한다.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매매 계약은 이미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빠졌죠? 매매 계약 빼고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이 뭐예요? 교환 계약, 증여도 계약이죠. 그러면 외국인 등이 토지 건물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했다면 언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할 것인가? 똑같아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지이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돼. 이건 60일도 시험 나오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최근에 시험에 계약인데 취득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약인데 취득한 날짜는 언제요? 등기한 날짜 아니요. 그러니까 체결한 날부터 60일 앞에 언제부터 그걸 꼭 체크하셔야 돼. 체결한 날부터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계약 외에는 교환 증여 빼고 계약 외니까 상속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할 수도 있고 소송 제기해서 판결로 취득할 수도 있고 이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하죠. 매매 계약하면서 매수인과 환매 특약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환매 특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환매권 보유하고 있다.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사들일 수 있잖아요. 권리 행사죠. 계약 아니죠 지금. 외국 법인이 합병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인 합병. 여기에 교환이나 증여가 아닌 계약 외의 원인이에요. 계약 외. 그러면 계약 외는 언제부터 얼마 이내에 신고할 것인가? 뭐 이거는 뭐 계약이 아니니까 체결한 날 하면 안 되고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계약인데 취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돼.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게 경매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경매 입찰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경매는 민법에서 배우시잖아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등기 필요 없다. 상소, 경매, 형성, 판결, 공용증서 있죠. 그러면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취득한 날이요?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매각 대금, 경락 대금만 납부하면 되죠. 대금 납부일 부터 얼마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 여기에 매각 결정기일에서 다른 지문 쓰면 안 되니까 경매는 낙찰자가 취득하는 시점이 매각 대금 납부일입니다.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겠죠. 사망시 소유권은 뭐죠? 판결은 뭐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배우시죠. 뭐 이쪽은 뭐 경미하게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정여 때문에 한 번씩 모의고사 내면 틀리는 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 1. 상속, 2. 경매, 3. 판결, 4. 환매권 행사, 4. 5. 증여. 나머지 네 가지는 계약이 아니고 증여는 계약이죠. 방법이 다른 것 이렇게. 계속 보유란 것은 처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다고. 외국인 되었죠.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지금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누가 된 다음이요? 외국인이 된 다음이니까 보유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이 됐겠죠. 변경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약 나오면 60일도 중요한데 계약만 60일이죠. 나머지 계약 외나 계속 보유는 몇 개월? 몇 개월. 체결한 날부터 나와야지 취득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의하시고. 여기는 60일 하면 안 돼요. 6개월. 과태료도 계약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머지 계속 보유나 계약 외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은 군사문화 생물생태이다.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땅을 토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사전에 허가 신청을 넣으라고. 사전 제도니까. 그럼 허가 신청을 어디 가서 넣어요? 시군구청장에게 넣으면 시군구청장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 정리된 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외국인 등이라고. 그러면 구역지역이 중요 목적이 제공되고 있는데 처음에 구역지역을 정할 때 지정 목적이 있었겠다. 구역지역을 정할 때 지정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등이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가져가도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 확인해서 아직까지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어서 외국인 등이 가져가면 목적 달성이 안 되겠다. 그러면 프로가 처분하면 되고,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풀리는 게, 규제는 이미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 아직까지는 군사문화 생물생태지만 외국인 등이 취득해도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허가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허가 하여야 한다. 허가 받았죠 지금? 허가 받은 다음에 계약하겠네. 그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한다고. 그런데 군사문화 생물생태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고. 무효요. 처벌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형벌은 이것밖에 없어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고 형벌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신고는 군사문화 생물생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되지만 이 과태료는 누가 줘요? 시군구청장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무효고 과태료가 아니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됐어요? 좀 뭐 부족한 것 같아요? 앞에서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만 가져가면 되지. 4번 5번 필요가 없죠?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 방법이 있고 허가 방법이 있잖아요. 할 때는 신고서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다면 취득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있죠? 계약서 들어가야 돼. 허가 신청 넣을 때는 계약한 다음입니까? 계약하기 전이요. 계약하기 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계약서가 없지. 그러면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에 있는 땅을 외국인하고 매매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하기 전이니까. 계약 내용을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계약서가 아니고 합의서가 들어가야 돼. 서류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물론 예외로 단독 신고할 때는 4번 들어가는 건 예외고 여기는 신고서만 가져가는데 여기는 서류 첨부합니다.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방법이 전자문서로 가능한데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하려고 신고할 때나 허가 신청할 때 서류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전자문서로 인터넷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직접 적었다면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서류 첨부가 곤란할 수 있다. 이 서류가. 그러면 어쨌든 제출해야 되잖아요. 신고하고 허가 신청한 다음에 14일 이내에 제출한다고. 모사 전송이 뭐예요? 팩스를 보내든지 우편 발송합니다. 이런 말은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있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없다고. 서류 첨부가 곤란하다 할 때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할 때 서류 첨부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를 할 때 서류 첨부가 안 되니까 며칠? 14일 이내에 제출한다고.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행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방법은 뭐가 안 된다고? 전자문서가 안 돼. 똑같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것만 몇 가지 하시면 돼. 신고 필적 며칠 이내에 발급?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 송부 똑같다고. 서류 첨부가 되는 것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신고서, 허가 신청서 이외에 계약서나 합의서 첨부돼야 되고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서류 첨부가 곤란하면 며칠?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한 문제 나왔고 여기에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있죠? 여기에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여기까지 교재 확인하고 마칩시다.
수업이 제가 속도가 늦진 않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제일 느긋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아니 그 말은 왜 수업이 속도가 좀 스피피한데 뭘 책을 자꾸 보신다고. 책을 보시면 보시는 만큼 책 찾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렇다니까요. 가만히 계시면 된다니까. 뭘 적을 필요도 없고 그 옆에 사람한테 피해 준다니까요. 수업도 멈춰지고. 근데 저희를 믿으시면 된다니까. 6월까지 최소한 가만히 계시면 돼. 뭐라 하더니 그때 뭐라 적었는데 적긴 적었는데 뭘 몰라. 자, 책 봅시다. 험해지기 전에 책 봅시다. 이야기 잘못한 것 같다. 괜히. 몇 페이지 보면 돼요? 몇 페이지요? 256페이지. 위에 4번까지는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256페이지 하단에서 옆에 페이지 257페이지 신고 기한 있죠? 언제부터가 중요해. 언제부터? 괄호를 하시라고. 책을 1괄호. 책을 한 날부터 며칠? 60일. 어디 가서? 시군구가 조선 천지가 시군구요. 부동산 소재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둘째 줄 뒤에처럼 옛날 기출문제처럼 잔금 지급일부터 이전 등기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일 한 날부터 60일. 신고 의무자는 1. 거래 당사자 몇 줄? 직거래다. 어떻게 해요? 공동신고 나와야 되겠죠? 첫째 줄. 거래 당사자 누구 포함?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인데 누구도 포함? 외국인도 포함한다 하면 무조건 외국인도 신고하라 그 말이죠. 매매 밑줄 거래 계약서 작성한 경우 둘째 줄 당사자가 어떻게 신고해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국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넷째 줄 괄호에 줄여서 뭐 국가 등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해야 한다? 국가 등이 공동 신고하면 안 돼요.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예외로 할 수 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개 거래인 경우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누가 들어가면 안 돼? 거래 당사자와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나와요.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했다. 어떻게 신고해요? 공동 신고합니다. 그래서 중개 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관할, 신고 관청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부동산입니다. 첫째 줄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밑줄 시장 보니까 구가 없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밑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을 말해요.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 안에 시장 있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뒤에 군수구청장.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등록관청은 누구였어요? 지금 구가 없으면 시장이.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했죠. 특별자치시가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기시고 신고사항 암기사항입니다. 개정법 고치셔야 돼. 프린트를 가지고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에 매도 매수인이 아니고 누구? 거래 당사자.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 안에 누구도 포함되니까 외국인 등이 포함되니까 인적사항은 맞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2번 계약 체결 1 들어가야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제 확인하겠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3번, 4번, 5번 묶으시고 3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둘째 줄 소재지, 지번, 지목 뭐라 불러요 이거를? 표시사항이죠. 4번에 부동산의 뭐? 종류. 5번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뭐? 면적. 3번, 4번, 5번 3번 소재지, 지번, 지목 4번의 종류 5번의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은 묶어서 표시라 적으시면 돼요. 표시. 6번은 실제 뭐?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예정하면 안 돼요. 거래 가격. 7번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밑줄. 8번 체크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뭉뚱그리 하면 안 되고 특정해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당연히 개공의 인적사항하고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넣어라. 그 말은 괄호처럼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에만 누가 신고 의무자니까 개공이 신고 의무자니까 개공의 사람 넣으라고. 이건 아직 17회 때 문제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아닌 것 다 뭐 밑에 거 빠져야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나오면 개공은 빠져야지. 암기사항이에요. 나중에 인표는 뭐 금일 이렇게 암기해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괄호 1번 방문 신고 직접 갔다 온다 그 말이죠. 1. 거래 당사자 신고는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만 제출하여 작성해 제출하면 되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할 때 둘째 줄 공동으로 서명 뭐 공동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그죠? 신고서만 가져가면 된다. 계약서 사본 가져와라. 원본 첨부하는 거 없어요. 셋째 줄 계약서 사본 등은 첨부하지 않는다. 단독 신고한다. 예외로 일방이 거부한다. 위원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니까 사유서 밑줄 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제출하니까 제출받은 신고한처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신분증은 직접 갔다 오면 무조건 제시하고 와야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게 보여주어라. 제시하라. 넘기 옆에 페이지 신고서 제출 뭐? 대행 동그라미 대행은 뭐 안 된다고? 전자문서 X. 둘째 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는 다 보여주죠. 위임장 가져가야 되겠네. 거래 당사자 대행이니까. 셋째 줄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뭐 자필서명 법인이면 뭐 찍고 인감 위임장과 다섯 번째 줄 뒤에 신분증명서 4번 법인은 뭐 인감증명서. 주의할 점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인 경우 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행할 때는 뭐가 안 된다고? 전자문서가 안 된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신고 뭐만 가져가면 돼요? 신고서. 누구만 도장 찍으면 돼요?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둘째 줄 서명 뭐 또는 동그라미 신고원청 제출할 때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 매수인 도장이 필요하다.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가 없다. 4번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공동중개 밑줄 인때는 어떻게 신고하라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공동중개했다면 5사람이 끼어들 수 있다.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신분증 제시는 됐고 이것이 신고서 제출 대행 누가 의무자인데 개공이 의무자인데 대행은 누구만? 둘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행할 수 있다. 뭐는 안 되고 보존 안 되는데 방법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넷째 줄 다섯 번째 줄 가면 있다고요. 셋째 줄 뒤에 주의할 점은 당사자의 신고서 제출 대행하는 경우는 위임장 가져가죠. 달리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4번 가져간다. 필요 없다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인 경우 대행이 인정되지 않은 것 똑같아요. 대행 나오면 뭐는 안 된다? 전자문서가 안 된다. 맨 밑에 2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서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있죠. 밑줄 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당사자 또는 개공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쭉 나와 있고 넘겨보시고 첨부하셔야 돼. 정오표를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시스템, 줄여서 괄호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미 전산망에 다 기록되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면 별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밑으로 해두시고 난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신고 필증 발급 있죠? 신고 필증 발급 며칠? 지체 없이 발급. 금인 의제 있죠? 신고 필증 발급 받은 때 금인을 받아야 한다. 괄호 2번에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추가해서 붙인 거 있나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취득 신고 받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다. 근데 다만 누구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이지만 그분 시도지사급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직접 제출. 국장에게 제출. 앞에 신고관청은 세종시장도 특별자치시장도 신고관청 맞잖아요. 원칙은 누구한테 올려야 하는데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기 맞는데 신고관청 중에서 누구만은 특별자치시장만큼은 시도지사 거치지 않고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 그 함정은 1개월도 함정이지만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누구만? 특별자치시장만. 검증이는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밑에 하단에 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검증 있죠? 첫째 줄 제목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 누가? 국장. 셋째 줄 뒤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도 국장 밑줄. 국장은 구축 운영을 위하여 누구에게? 신고관청에게 끝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은 밑줄하시고 셋째 줄 뒤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번 국장은 구축 운영을 위하여 나면 누구에게? 신고관청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3번이고 국장은 밑줄하시고 필요할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지가 해야 할 일을 위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셋째 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두셔야 돼. 그 다음에 검증체계 구축 운영하고 지금 이번에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은 밑줄 뒤에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 검증해야 할 사람은 시군구청장. 검증했다면 통보한다 그랬죠?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세무관세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관세의장은 과세 자료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조사 1번 신고관청은 밑줄 하시고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정확하지 않으면 보완하게 하거나 거기 장에 나왔던 것이고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D가 더 중요해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자인 당사자나 개공에게 밑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 그 중에서 3천만 원짜리가 뭐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3천만 원이죠. 추가된 내용이 조사 사유 및 자료 제출 요구 있죠. 밑에 괄호 2번에 조사 사유 및 제출 요구 자료 있죠. 조사 사유 그게 추가되었다고. 신고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는 사유는 1, 2, 3번 있죠. 검증 결과 부적절한 신고로 판단되었다. 2번 잦은 신고가 접수되면 할수록 조사해야 되잖아.
1번, 2번 읽어두시고 그러면 뭘 요구할 수 있다고? 넘겨보시면 뭘 가져오라고? 1번 뭐? 거래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고 2번 통장 4번 입금표 밑에 그게 시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대충 뭐인지 그걸 좀 읽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 있나요? 보고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누구는? 신고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시군구청장, 여러 시군구청장 보고받았잖아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 작년에는 15일 이내 보고하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암기했다고요. 취합하여 매월 1회 이상 누구한테만? 신고관청은 상시 신고받고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뭐 며칠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신고하고 검증한 내용을 그냥 모아가지고 넘기라고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가 받으면 모아가 취합해서 매월 얼마? 1회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아시겠죠? 자, 옆에 페이지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밑줄 하시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크게 적으시고 1번 정정신청에서 첫째 줄 뒤에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뭐? 잘못 기재 나오면 둘째 줄 정정신청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괄호. 정정신청 사유가 쭉 나와 있죠. 그것도 꼭 고치셔야 돼. 그러면 밑에서 한번 정정신청 방법 있죠. 이것도 추가되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야. 신고필 정정신청 방법에서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잘못된 부분 있죠.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셋째 줄 내용을 수정하여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죠. 일방이 고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것도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줄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잘못되었다고. 그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잘못됐는데 매도인까지 같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인적사항이 해당되면 해당 자기 성명이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해당 당사자가 단독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인적사항만은 잘못된 단독으로 정정신청할 수 있다. 정정신청한 목적이 재발급해달라 그 말 아니야? 밑에 며칠? 특시를 지체 없이를 고치세요. 넘기시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첫째 줄 뒤에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일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줄 변경신고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그래서 괄호 2번에 변경신고 사유가 쭉 나와 있죠. 특이하게 바뀐 것이 한 개 있다. 비업에 잔금 지급일 있나요? 잔금 지급일은 지우시라고. 잔금 지급일을 이런 작년까지는 변경을 받아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지금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거 아니야? 매매계약 신고하면 등기법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면 등기 신청하는 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권 이전 받는 대가로서 매수인이 반대 급부 이행 완료란 말을 쓰죠. 소유권 이전 받는 대가로서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이전 받는 대가로서 이행을 완료한다 그 말은 내가 줄 돈 다 줬다. 잔금 지급일을 반대 급부 이행 완료를 하죠. 이때부터 며칠? 60일 등기 신청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잔금 지급일을 처음에 3월 10일로 신고 들어왔는데 잔금 지급일을 변경받아 줘버리면 뭐가 깨져버려? 잔금 지급일 변경일로부터 60일 등기 신청 들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경 신고 사유에 뭐가 빠졌다고? 잔금 지급일은 변경이 안 된다고. 개정법이니까 그런 거 꼭 익히시라고. 시옷하고 이형은 체크해 두시고 어려울 때는 요약집 정리할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변경 신고 방법은 됐고 옆에 페이지 신고 필증 재교부 며칠 지체 없이. 박스 밑에 5번 3번에 해제 신고 밑줄 하시고 이 부분에 무효 취소 해제 밑줄. 그러면 둘째 줄 뒤에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번에 해제 등의 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 제출한다. 해제 등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밑줄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 층에 방문이나 전자문 제출하죠. 붙인 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신고했다면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2번 체크하시고 2번의 셋째 줄 중개 거래인 경우 그 말은 누굴 통해서? 개공을 통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누가 신고했고? 개공에 신고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누구로부터? 거래 당사자로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에 괄호 중요하다. 누구 도장 받아서?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제출받아 개공이 추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신고하고 해제 신고는 차이점이 개공이 거래계약 신고할 때는 당사자 도장이 필요가 없는데 해제 신고할 때 누구 도장이 필요하다고? 확인서 교부해라 며칠? 지체 없이. 밑에 제재 있나요? 제재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밑줄 하시고 옆에 페이지 3번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있다. 작년에 취득세 3배라 말도 있었는데 그건 빠졌다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신고 안 한 게 나빠요? 거짓 신고가 나빠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첫째 줄 신고 의무자이든지 아닌 자이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다고? 거짓으로 한 자 나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부과사실 통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해요? 누가 부과해요? 신고관청이. 신고관청이 누구요? 부동산 소재지겠죠.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2번 체크하시고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 있죠. 누구에게?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했죠. 그러면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며칠? 부이월 또는 부과이월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신고 의무자 중에서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했다면 개공에 관한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나온 사람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온 사람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신고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첫째 줄 개공이 중요하고 과태료 부과했다면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에 통보를 하고 신고관청이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에 통보 넣으라고. 누가 관리하니까? 등록관청이 관리하니까. 밑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있죠. 그건 책에 붙였죠. 넘기시고 꼭 붙이셔야 돼. 교재에 프린트로 이거 안 붙였어요? 이거?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진신고는 면제가 있고 50% 감면이 있죠. 감면 불가 박스에 있다. 읽어 두셔야 돼. 전체 면제는 가장 핵심 단어가 조사 시작 전이요. 그 상대님 가서 그 정오표 달라 해서 꼭 고치셔야 되고 뭐 조금만 견디시면 돼. 일주일만 견디시면 10시 나온다 이제. 세 번째 간에 감면 불가 있나요? 박스 중에 프린트물 보고 계신다고? 자진신고를 해도 1년 이내 몇 번 이상? 3회 이상 지가 감경이나 면제 받으면 상습법이니까 안 봐준다고. 넘기시고 다 했어요.
279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있죠. 이번에 취득 신고 있나요? 신고. 계약 동그라미.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괄호 부분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 매매는 제외 빼고. 왜냐하면 외국인 등도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특례 규정에 따라서 계약은 매매는 빼고 그럼 교환이나 정여 되겠네. 그럼 언제부터? 괄호하시고 며칠? 60일. 시군구청에 신고하죠. 이번에 신고하자면 얼마? 300만 원 이하. 이번에 계약 외에는 상속 경매, 계약 외의 원인, 괄호 보니까 환매권 행사, 법원의 판결, 법인 합병은 계약 아니죠?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신고하자면 2번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속 보유도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정부, 외국, 대한민국인 국민이나 법인이 누구로 바뀌었다고? 외국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언제부터?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넘기시면 신고하자면 얼마? 100만 원. 토지 취득의 허가가 있다. 허가. 토지 취득의 허가. 토지 취득의 허가. 밑에 1번에 밑에 동그라미 1, 2, 3, 4번 있죠? 군사 동그라미 1번. 2번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 동그라미. 3번에 생태 동그라미. 4번에 생물. 군사문화 생물 생태 구역 지역이면 위에 다시 괄호 1번에 허가 대상 토지 있죠. 첫째 줄에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어느 하나 군사문화 생물 생태에 해당되는 토지면 계약 체결 후 전, 계약 체결 전에 셋째 줄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하는 원칙. 다만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다음 시간에 배우실 이 군사문화 생물생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서 군사문화 생물생태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도 토지 거래 허가는 받아야 되겠네.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면 이중으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에 처리 기한, 허가의 기속성 있죠? 며칠 이내에 허가 신청 받은 날 15일, 그게 허시고요. 허가 신청 받은 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그죠? 친구관청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 말은 군사기지 같으면 누구하고? 국방부 장관 협의해봐야지. 우리 국장밖에 모른다. 어쨌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밑줄 해당 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가져가도 되겠다. 그러면 허가는 하여야 한다. 3번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벌칙 있죠.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무효이고. 2번에 형벌이 얼마? 2-2. 281페이지 하단에 괄호 2번 있죠. 신고 또는 허가에서 첫째 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있죠.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신고서나 허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데 서류 가져가야 되잖아요. 계약서나 합의서 가져가야지. 서류 첨부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하고 신청하고 며칠? 14일 이내에 모사 전송 등을 합니다. 신고 확인증을 줘라. 며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신고 허가 대리는 뭐가 안 되고? 과로분의 전자문서 안 됩니다. 신고 등의 관리는 앞에와 똑같아요. 신고 완청은 누구한테 올리고?
매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올리죠.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누구한테 직접 올리고 국장에게. 통보받은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올리고 통보받은 날이 아니고 제출로 다 고치시고. 외국인 토지 취득은 신고하고 허가 대상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 나중에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그거 나중에 암기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부터 해서 다음 주에 확인 설명서까지 하고 5월 첫째 주는 시간표 나오면 중개사법인데 임대차법부 경매 있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마무리할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 한 주 남았다. 지금 화요일 날 남았잖아요. 수업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